Recording in progress.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예, 오늘은 안면부입니다. 얼굴입니다. 얼굴에 대한 생각을 이번 공부를 통해서 좀 뭔가 확실히 다른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 우선 경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경혈은 지금 다 외우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살펴볼 거니까 우선 이름만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얼굴에서 제일 윗부분에 있는 게 두유라는 열자리가 있습니다. 두유. 여기 안 나왔네.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나요? 아, 여기. 예, 이게 두유. 적백육지라고 써놨는데, 이 적색하고 백색의 피부 색깔이 서로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은 여기 얼굴 피부 색깔하고 안쪽 피부 색깔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머리카락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혈자리를 못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 색깔을 보고 정하는 겁니다. 피부 색깔을 보고 정하는데 여기에 모서리라고 보시면 돼요. 모서리. 그래서 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침을 찌를 때도 이렇게 하고 고주파나 양절류 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로 두통을 치료하는 혈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게 내려오면 정명이라고 있습니다. 정명 우리가 눈 만져보면은 여기 보면은 바깥에 보이는 부분하고 뼈를 만졌을 때 하고 구조가 조금 달라요. 이 뼈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가장 온폭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정명입니다. 눈을 치료하는 혈자리예요. 눈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혈자리가 정명하고 여기 동자류입니다. 여기가 정명이면 동자류는 이 눈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에 만져보면은 쏙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읍이라고 있는데, 승읍은 눈동자 중앙에서 내려가고 뼈 이렇게 만져보면 뼈가 약간 이렇게 온폭 펴져 있어요. 그 자리가 승읍이고,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뼈 속에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거기가 사백입니다. 사백. 이 자리는 정명, 그 다음에 동자료, 승읍, 사백 전부 다 눈을 치료하는 혈자리예요. 이게 왜 눈을 치료하는 혈자리인가 하는 것은 구조를 살펴보고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상관인데, 상관은 어떻게 잡냐면은 입을 살짝 벌리면은 폭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입을 살짝 벌리면. 그럼 그 위에 뼈가 있거든요. 그 뼈의 윗부분이 상관, 아랫부분 쏙 들어간 자리가 하관입니다. 상관은 3차 신경이 나오는 자리예요. 상관, 이 자리는. 근데 이게 이제 옆에 보면 이게 안 나오는데 화료라고 있어요. 화료, 상관, 이 자리가 3차 신경이 뇌에서 얼굴로 나오는 자리예요. 뇌에서 얼굴로 나와가지고 1지, 2지, 3지 이렇게 뻗어 있는데, 얼굴에 있는 모든 근육과 피부는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이 지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3차 신경이 나오는 자리가 굉장히 상관, 이 자리가 중요해요. 상관. 그리고 밑에, 이 뼈 밑에 쏙 들어간 자리는 하관인데, 여기는 3차 신경 중에서 밑으로 가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여기 이빨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속에 다 신경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하관이에요. 그래서 이를 치료할 때, 치통을 치료할 때 쓰는 자리가 하관이에요. 그러면은 충치가 막 심해가지고 이가 다 썩었는데 여기 침을 놓거나 또는 여기 초음파 양절류나 고주파를 하면 치료가 될까요? 예, 치료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충치를 제거해야 되니까. 다만 여기를 치료하면 통증을 되게 완화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약한 충치, 약한 치통일 때는 여기 하관을 가지고 윗잇몸에 있는 모든 부분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예방 차원에서 이쪽을 강화시키면 예방 차원에서, 왜냐하면
신경 관리자니까 이빨을 튼튼하게 할 수가 있죠. 물론 이는 따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하관이고, 그래서 상관, 하관을 같이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협거하고 대형이 있어요.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하악골 뼈를 만져보면 이 각이 하나 져 있어요. 각이. 하악골 각이 져 있는데, 각이 져 있는 것 중에서 위쪽으로 약간 올리면은 뼈 약간 안쪽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가는 거기가 협거. 그 다음에 이 각진 부분에서 턱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안쪽으로 눌러보면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대형입니다. 협거는 대형과 마찬가지로 아래 이빨, 아래 통증, 아래 치통을 치료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이 3차 신경, 안면신경이 전부 이빨 속으로 다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치과 가면 신경치료하죠. 신경치료는 뭐냐 하면 여기서 3차 신경이 이 속으로 들어간 그 신경을 죽이는 게 신경치료예요. 그 신경치료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워낙 아프면 치통이라는 게 사람 마음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잖아요. 워낙 아프면은 신경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웬만한 치료는 웬만한 통증은 하관, 협거, 대형으로 치통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관, 협거, 대형은 치통을 치료한다. 그 다음에 소료하고 영향이 있는데 소료는 어디냐 하면 코끝이에요. 코끝. 해박적으로 보면 코끝에서 이 안쪽으로 길이 하나 나 있어요. 이 침을 여기서 콕 찌르면 이게 쑥 들어가 코가 막 쎄해집니다. 코가 시원해져요. 그 다음에 영향은 어디냐 하면은 여기 이제 코의 근육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얼굴 근육이 주름이 지는 자리가 있죠. 그 주름 지는 자리에서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침을 넣을 때도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도구로 치료할 때도 이렇게 치료합니다. 이 소료와 영향은 코를 치료하는 자리입니다. 비염을 치료하는 자리고 축농증을 치료하는 자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구는 윗입술 중앙에 보면 쏙 들어, 그러니까 길이 하나 나 있어요. 길이 나 있는데 거기를 3등분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3분의 2 지점, 거기가 수구입니다. 3분의 2 지점. 그래서 거기가 잇몸에서 갈기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지점인데 여기는 이제 예전부터 인사불순 갑자기 기절했다 그럴 때 깨어나게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뇌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또는 허혈로 인해서 기절하거나 약해졌을 때에 각성을 시키는 효과가 있는 자리가 수구입니다. 그 다음 지창은 입술 보면 입술 끝에 보면은 입술하고 얼굴 근육이 만나는 지점이 약간 표시가 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하관 방향으로 이것은 네, 앞으로 보시네요. 예. 침을 넣을 때도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양절규나 다른 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이 혈자리는 입 내부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구내염이라든가 입 안에 어떤 상처가 났을 때, 특히 애기들 아구창이라 그러죠. 구내염 나고 막 되게 힘들어할 때 약을 먹일 수도 없고 뭐 치료하기 아주 어려워요. 그때 침을 살짝 꽂아주면은 잘 치료가 됩니다. 물론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 같은 경우 여기서 침을 꽂아서 여기까지 주로 장침을 많이 써요. 긴 침을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침을 안 쓸 때에는 양절교를 하면 되겠죠. 이게 전부 다 3차 신경과 안면신경과 연관이 있다. 우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승장이라고 있습니다. 승장 이 부분 네, 승장은 뭐 많이 쓰는 혈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주변 근육 또는 입 내부를 치료할 때 쓰고 승장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이 밑에 가면 염천이라고 했어요. 염천은 여기 여기 잡으면 뼈가 하나 잡히죠. 여기 설골이란 뼈가 있어요.
이제 모르면 잘 안 잡히는데, 갑상연골과 턱 사이에 뼈가 하나 있어요. 뼈가 하나. 이거는 뼈가 하나 공중에 떠 있어요. 설골이라는 뼈가. 그 뼈와 그 뼈와 이 하뼈 그 사이 지점인데, 여기다가 침을 예를 들어서 침을 꽂으면 침이 뜨끈뜨끈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혀의 뿌리로 들어가거든요. 이 혀의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심장에 열을 발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심장에 열을 뺄 때 염천이라는 혈자를 씁니다. 예, 다 했네? 별거 없네? 네. 이거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해요. 옆에 거 한번 봐요. 옆에 우리 지난번에 이거 했죠. 예풍은 안면신경이 나오는 자리다. 그런 얘기 했죠. 그 다음에 이문, 천궁, 청회, 예풍 이 네 가지 혈자리들이 귀를 치료하는 혈자리다. 그런 얘기 했고, 그래서 아까 봤던 두유가 여기 있죠. 여기 이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상관, 하관, 여기 이 뼈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 뼈 위에가 상관, 밑에가 하관인데, 이 하관은 쏙 들어가요. 그 다음에 협거, 대형, 예, 아래 치통을 치료하는 거. 그다음 목에 있는 혈자리가 몇 개 나와요. 목에 있는 혈자리 볼 때는 제일 먼저 부도를 찾아야 돼요. 부도는 어디냐 하면 갑상연골을 잡아요. 갑상연골을 잡고 옆으로 쭉 가면은 흉쇄유돌근이 잡히죠. 이 흉쇄유돌근이 중앙이 부돌이에요. 부돌. 그러니까 결국 흉쇄유돌근을 치료하는 혈자리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침을 놓을 때는 직자하지 않고 근육을 따라서 쭉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놓기도 하고, 약간 위에서 밑으로 놓기도 하고 그래요. 부돌을 중심으로 해갖고 부돌 앞에 갑상연골과 부돌 사이, 여기가 인형이에요. 인형 이 자리는 연습을 많이 하고 놔야 되는데, 침을 놓을 때는 상당히 깊이 넣어요. 깊이 넣으면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예, 경추 앞에까지 들어가요. 거기 뭐가 있죠? 경추 앞에. 거기 보면은 총경동맥도 있고 또 미주신경이 있어요. 미주신경. 그래서 예, 사실 조심해서 잘 놔야 됩니다. 되게 효과적인 혈자리인데 조심해서 잘 놔야 됩니다. 물론 갑상연골과 갑상연골 안에 있는 성대를 치료할 때도 이 자리를 많이 써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속에 총경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미주신경이 있다. 그 총경동맥, 미주신경을 치료하는 혈자리로도 인형을 쓴다. 그리고 인형은 또 이렇게 만져보면은 혈관이 톡톡 뛰거든요. 총경동맥이. 그래서 인형맥이라고 해요. 맥. 우리가 보통 볼 때 촌구맥이라고 해요. 손목에 있는 맥을 잡죠. 손목에 있는 맥도 맥이고, 그 다음에 발등에 있는 충양맥이라고 했어요. 충양맥, 그것도 맥이고, 그 다음에 사타구니에 있는 급맥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맥이고, 배꼽 옆에 또 동계라는 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인형맥이 있어요. 이 맥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잡아보면 몸 전체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형, 부돌 그렇게 잡고, 부돌에서 바깥쪽으로 뒷목 쪽으로 이 근육 끝을 잡는 게 천창이에요. 천창. 하늘이 열리는 창. 이름이 거창하죠. 그 다음에 부돌에서 자, 이게 흉쇄유돌근이죠. 그러면 흉쇄유돌근에 잡히는 부분의 절반 중앙을 부돌로 잡고, 옆으로 가면 천창인데, 부돌에서 수직으로 내려와서 근육의 끝과 만나는 지점이 천정이에요. 천정. 정이라고 하는 것은 솥단지. 옛날엔 솥단지가 있으면 쇠로 된 발이 3개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정이라고 해요. 그런 혈자들이 있다. 저는 뭐 아니까 좀 쉬운데 처음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나중에 자세히 볼 거예요. 두유, 예, 두통을 치료하는 두유가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그 다음에 정명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예, 정명.
왜냐하면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속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바로 망막과 연결된 막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에너지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 아무튼 그래서 정명, 그 다음에 반대편 동자료는 뇌혈관에서 뇌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혈액 순환이에요. 혈액 순환. 그러니까 백내장 그러면 사실은 혈액 순환이 안 된 거예요. 눈에 눈을 보면은 뭐 혈관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미세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눈에 병이 나면은 벌겋게 되는 게 전부 다 혈관이거든요. 이 혈액 순환과 관련돼서는 동자료를 취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승업하고 사백이 있고, 그 다음에 코와 관련해서 소료 영양, 이것만 알아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관, 하관, 상관, 하관, 그 다음 뒤에 있는 예풍은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상관은 3차 신경이 나오는 자리, 그 다음에 하관은, 예풍은 안면신경이 나오는 자리, 그 다음에 하관은 잇몸, 이빨을 포함해서 잇몸을 치료하는 자리, 밑에 있는 협거, 대형은 아래 이빨과 잇몸을 치료하는 자리,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에 염천이라는 열자리가 있는데 염천이 심장의 열을 제거해줘. 물론 이제 심장의 열을 제거할 때 이 심장은 항상 쉬지 않고 움직이고 열이 많기 때문에 어떤 때 과할 때 열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염천을 쓰기도 하고,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 것은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손을 이렇게 쥐면은 새끼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있어요. 손을 이렇게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 닿는 거기가 소부라고 해요. 소부. 그래서 염천과 더불어서 소부를 같이 써주는 게 좋고, 특히나 이제 심장이 뭐 좀 열이 에너지가 과하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면 여기 손바닥 끝에 여기 옆에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면은 인대가 하나 있어요. 인대 바로 그 붙어서 거기 신문이라는 혈이 있어요. 신문. 그게 이제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고 그냥 뭔가 열받아서 잠을 못 잔다. 스트레스 때문에 또는 심장에 열이 와서 그럴 때는 신문이 참 잘 듣습니다. 신문 꽂아주면은 잘 듣습니다. 자, 옆으로 봤을 때 지난 시간에 했던 예풍, 이문천공청이가 있고, 아까 봤던 상관, 하관이 있고, 동자료도 있고, 뭐 협거, 대형, 영양 다 아시겠죠? 그런데 목에 있는 몇 가지 혈자리가 있는데 하나가 중심이 부돌이다. 부돌에서 안쪽으로 인형혈이 있고 뒤쪽으로 천창이 있는데 부돌 근육을 중심으로 부돌에서 수직으로 내려와서 근육과 만나는 지점이 천정이다. 자, 그럼 얼굴이 무엇인가를 이제 공부합니다. 얼굴이란 무엇인가?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정의적 선생님, 얼굴은 무엇입니까? 못 들으셨군요. 얼굴은 무엇일까요? 얼굴을 공부하면 놀라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안면부 장부라고 제가 썼어요. 그래서 피부 근육도 장부고, 눈도 장부고, 코도 장부고, 입도 장부고, 귀도 장부고, 입도 장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체각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가 있지만은 그것도 장부고 이것도 장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선 얼굴에서 피부와 근육을 주관하는 것은 3차 신경이에요. 피부와 근육을 주관하는 건 3차 신경인데 3차 신경이 여기서 나온다. 그럼 이게 여기서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뇌로 연결되어 있겠죠. 예, 뇌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 이 신경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무슨 역할을 합니까?
다만 신호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신호를 연결해주는 역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광통신선이나 전기선 같이 전기나 신호를 연결해주는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연결되는 지점에서 아주 신비한 일들이 벌어져요. 연결되는 지점에서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시냅스라고 해요. 시냅스. 예전에는 그 시냅스가 뭐 그냥 이온이 교환되는 거다. 그래서 신호가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는 거다. 이 정도였거든요. 요 근래에 놀라운 자료들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시냅스, 신경이 연결되는 그 지점에서 시냅틱 프로틴, 시냅스 단백질이란 것들이 역할을 하는데 그게 1000가지가 넘더라. 이제 막 발견한 것만 1000여 종족이 된다 그래요. 그것이 어떤 신비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신비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아직도 사실 몰라요. 1000여 가지 중에서 역할이 밝혀진 게 30가지밖에 안 됩니다. 이게 새로운 발견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전에는 이것이 다만 감각과 운동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명 현상들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병을 치료하는 물질들이 거기서 작동을 한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뇌 속으로 연결됩니다. 뇌 속에 연결되면은 뇌 속에는 신경핵들이 모여 있고 그 신경핵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CPU 역할을 하는 거예요. CPU. 정보를 처리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처리하고. 자, 그렇다면은 얼굴과 관련해서는 3차 신경, 안면신경과 더불어 3차 신경이 온통 다 지배해요. 우리는 요즘은 남자고 여자고 얼굴에 엄청 관심이 많죠. 저희 때는 이렇게 목욕탕 갈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가거든요. 남자 목욕탕 그냥 안에 비누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 보니까 이만한 바구니를 들고 오더라고요. 뭐 샴푸, 린스,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 몸 씻는 거 다 따로 있고. 그래서 아무튼 몸에 되게 신경 쓰는데 그 중에서도 얼굴에 엄청 신경을 쓰잖아요. 어떻게 하면 얼굴을 좋게 만들까? 왜냐하면 그것이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많은 부분을 사실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누구나 아무튼 얼굴 피부 특히 피부와 근육 이런 거, 그 다음에 얼굴의 형태, 그것을 아름답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화장품이 아니고 세제가 아니고 핵심은 3차 신경이다. 3차 신경이 제자리를 탁 잡고 있으면 누구나 젊었을 때 그 탱탱한 모습, 나이 들어서 모양이 조금 보기 싫어지는 거는 뭐냐 하면은 3차 신경이 약해져 가지고 근육이 늘어지는 거예요. 피부가 탱탱해지지 않는 거예요. 피부 세포가 많이 상한 상태, 그런 거죠. 그래서 얼굴은 전부 3차 신경으로 치료하는데 그 3차 신경이 나오는 자리가 여기다. 아까 말씀드린 상관화료 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신경과 더불어서 안면신경이 있는데 안면신경은 뒤에서, 귀 뒤에서 이렇게 나와요. 잘 보이시나요? 유양돌기 있죠? 그 다음에 이게 후두볼 있죠? 그 사이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 전체를. 그러니까 얼굴은 다른 신경이 지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3차 신경과 안면신경 밖에 없다. 3차 신경은 번호가 5번이고 안면신경은 번호가 7번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 5번 신경 검사를 하고 7번 신경 검사를 하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입이 돌아갔다 그러면 무슨 문제겠어요? 3차 신경 아니면 안면신경이죠. 되게 이제 안면신경이 손상을 입으면 그래요. 손상을 입으면은 이 부분이 힘이 없어지니까 구안화사라 그러죠. 그래서 구안화사를 어떻게 치료해요? 치료 엄청 안 되죠. 왜? 신경을 살려야 되니까.
신경이 약해지니까. 근데 이걸 신경을 살려도 잘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몇 년씩 앓는 사람도 있어요. 신경이 약해졌는데 구안나사라는 병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막 통증이 엄청 오고 그래요. 예. 특히 3차 신경이 손상되면 통증이 극심해요. 근데 이 신경망만 가지고 치료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이 신경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이게 보세요. 여기 폰즈라고 있죠. 폰즈. 여기. 그래서 이 교내라고 하는 건데 교내 속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3차 신경이든 안면신경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이거는 신경망이다. 그것이 연결되는 부분은 뇌줄기 안에 있는 신경핵이다. 그 신경핵을 고치는 것이 진짜 본질적인 치료다. 아직은 아무도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또 지난번에 우리 그거 봤죠? 경추신경이 지배하는 영역. 경추 1번에서 7번까지 있잖아요. 1번은 어디로 들어간다? 뭘 지배한다 그랬어요? 1번은 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 속으로. 2번은 여기까지. 뒤에. 3번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목 주변은 4번. 여기까지. 전부 4번. 경추 4번 신경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모상근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목의 신경들이 지배를 하는데 얼굴과 특히 대머리라 그러잖아요. 이 빠지는 거, 모상근막이 약해지는 것들 전부 3차 신경의 문제인 것입니다. 3차 신경. 그러니까 얼굴은 전부 3차 신경과 안면신경. 그 다음에 이게 후두근이죠. 후두근은 2번과 3번 신경. 목은 4번 신경. 그 5, 6, 7번은 팔로 나가는 거죠. 이건 전부 다 경추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은 경추하고 상관이 없다. 얼굴은 전부 다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다. 예, 그 부분. 네, 안면신경 아까 했던 거죠. 자, 코란 무엇인가? 코란 무엇인가? 우리 코 그러면 이거 생각하죠. 이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코는 이거예요. 근데 코 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뇌에서 이건 뇌예요. 이거 뇌에서 뭔가 하나 쭉 나와가지고 여기에 쫙 붙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후신경 멍울이라 그래요. 후신경 멍울. 후신경 멍울에서 후신경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조그만 것들 보이죠? 모래알 같은 것들. 이 모래알 같은 것이 예를 들어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서 갈라져 나온 분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거의 나노미터 단위예요. 10억분의 몇 미터 이런 크기예요. 절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서 그러면 여기서 전기적인 신호를 감지해 가지고 이리 가서 뇌에서 해석하는 게 우리가 냄새 맡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향기가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어떤 향기 그게 아니고 100% 실체예요. 어떤 물질이 잘게 분해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게 분해돼 가지고 그것이 후신경을 자극했을 때 우리가 맡는 것이 냄새예요. 코가 하는 기능 첫 번째 냄새를 맡는 건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인간이 모든 위험 가운데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게 코예요. 모든 위험. 다른 위험은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손으로 만지거나 그래야 우리가 그 위험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어떤 냄새가 탁 나면은 그것이 내가 보지 않아도 그것을 만지지 않아도 바로 코를 통해서 내가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후각신경이에요.
후신경, 후신경. 그래서 얼굴로 그러니까 뇌 12신경이라고 해서 얼굴과 목을 지배하는 12개의 신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후신경만 대뇌로 바로 직접 들어가요. 다른 신경들은 전부 뇌줄기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체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급하니까. 어떤 이상 징후를 느끼면, 예를 들어 불이 났다. 그러면은 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아주 미세한 것들이 내 코 후각 신경을 자극해서 불이 났다고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얼마 전에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멧돼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멧돼지 냄새가. 멧돼지가 바로 거기 있는 건 아닌 거죠. 거기 있다가 갔거나 아니면 멀리 있거나. 그러니까 위험을 탁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먼저 위험을 느끼는 게 후신경이에요. 근데 후신경의 특징은 뭐냐? 여기서 이렇게 직접 뇌로 들어간다. 뇌로. 우리가 콧구멍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이 정도 또는 어떤 코의 어떤 치료 행위를 할 때 이렇게 넣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것은 눈 보이죠? 눈 옆에, 여기가 눈이니까 눈 옆에 이쪽으로 신경이 나와 있다.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뇌에서 직접. 그런데 냄새를 못 맡는다. 그럼 어떤 현상일까요? 냄새를 못 맡는 것은 물론 예외도 많이 있어요. 예외도 많이 있는데 대뇌가 약해진 거예요. 대뇌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냄새를 내가 잘 못 맡는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내 뇌신경이 약해져 있구나. 뇌신경을 강화해야 되겠구나. 조금 좀 심각하게 말하면 나 치매 올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치매나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것이 시작되기 보통 20-30년 전에 저는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략 한 세 가지 얘기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냄새가 잘 안 맡아진다. 두 번째가 뇌가 직접 관리하는 게 얼굴에 있는 신경들도 관리하지만 목을 통해서 미주신경 내려가잖아요. 특히 장에도 신경이 엄청 많아요. 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은 장이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장신경. 근데 장신경만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뇌신경이 같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만성 변비가 오래됐다. 그러면은 내가 대장이 약해서 대장이 그런 얘기 많아요. 숙변이 쌓여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장에 엄청 신경이 많아요. 그 장의 신경이 약해진 거고 더불어서 뇌와 장신경이 서로 조화를 못 이루고 있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냄새를 못 맡고 변비가 장기화됐다 그러면 내 뇌가 굉장히 약해졌다. 왜 약해졌느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파킨슨 같은 경우는 동시에 잠꼬대를 심하게 해요. 잠꼬대를 심하게 한다는 얘기는 대뇌가 충분히 휴식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잠잘 때 렘 수면 장애라고 얘기하죠. 그런 현상 세 가지가 동시에 지속이 되면은 내 뇌가 굉장히 약해졌다. 내 뇌 신경이 엄청 약해졌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병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로 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걸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잘 자기를 관찰하고 있으면. 그래서 코가 그런 것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코는 냄새를 맡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맛을 느끼잖아요. 맛을 느끼는 게 혀로만 느끼는 거 아니에요. 혀는 사실은 좀 극히 일부분이에요. 맛을 느낄 때 혀와 목이 같이 느끼는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음식물
분리된 아주 미세한 분자들이 이리 가서 냄새를 맡게 돼요. 그래서 후신경이 약해지면은 맛을 잘 몰라요. 뭐 짜고 맵고 이런 정도는 구분이 되겠지만 이 기묘한 맛 뭐 이러면서 식사 못해요. 그러니까 음식 잘하는 데 가면 정말 맛이 특별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신경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후신경은 뇌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뇌신경이 건강해지면 후신경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차원 하나. 자, 코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우선 이것이 뇌로 들어가서, 여기서, 뇌로 들어가서, 이제 이게 위에 있는 것들이 대뇌고 안에 있는 간뇌, 사이뇌죠. 이 밑에 있는 게 뇌줄기고, 여기 시상하부 영역들이고, 이 중요한 영역들을 바로 가서 바로 정보 처리를 해버려요.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정보 처리가 되는데, 후신경은 직접 들어가서 정보 처리를 한다. 그 정도.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코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라지에타 역할을 해요. 라지에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자료를 하나 봐야 되겠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 뇌 속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기로 해요. 뇌 속에서 우선은 신경이 이런 식으로, 자, 신경을 잘 보시면은 이게 축삭이라고 하고 신경 이게 세포 핵이에요. 축삭이 여러 개가 뻗어 나와요. 한 신경에서 축삭이 최대 10,000개까지 뻗어 나와요. 그래서 신경 세포 핵의 돌기와 이런 축삭, 다른 신경의 축삭과 연결되고 이 번쩍번쩍번쩍 하죠.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뇌 내부가 이제 이건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이걸 보면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반짝반짝하는 게 아까 보신 그거예요. 애니메이션 만든 거지 하지만은 이 안에 있는 게 시상이고 시상과 대뇌피질 사이에 이런 이게 우리 뇌에서 늘상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몸에서 올라온 모든 신호가 뇌줄기에서 척수와 뇌줄기에서 1차 처리되고 시상을 통해서 대뇌피질로 싹 퍼져가지고 대뇌피질에서는 이걸 파이어링이라고 해요. 파이어링. 실제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번쩍번쩍번쩍번쩍.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과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뭐 괜찮아요. 근데 이게 과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뇌 속에서 과도하면 열이 나요. 열이. 그래서 우리 몸은 뇌에서 생기는 열이 1차적으로 잘 빠져줘야 돼요. 뇌에서 생긴 열을 열이 안 빠지면은 뇌에 생기는 열을 빼는 데 있어서 뇌측수액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동굴들이 있죠. 이게 라지에타 역할을 해요. 라지에타. 뇌에서 생기는 수많은 많은 열이 이쪽으로 빠져나와요.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여러분 라지에타 차에 달리면 라지에타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라지에타 이제 자동차 엔진에서 물이 도니까 그 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물이 그 뜨거워진 것을 아주 미세한 관속으로 막 흐르게 하고 자동차 달리면서 바람이 확 들어와 가지고 열을 식히죠. 식혀진 열이 다시 들어가서 엔진을 식히고. 근데 만일 라지에타가 망가진 적이 혹시 있어 보셨어요? 라지에타 망가지면 막 연기 펑펑펑 나잖아요. 차가 갑자기 못 나가고 연기 펑펑 나고 그렇죠.
뇌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 라제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맥혀야 돼요. 근데 이 중요한데, 그 뭐, 이런 구멍만 많이 있다고 라제트 역할을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바람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 숨을 들여 마실 때 열이 빠져나가고 또 내쉴 때 열이 빠져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호흡은 반드시 코로 하는 거예요. 코로. 축농증 걸린 사람들이거나 코가 막힌 사람들이 항상 입으로 숨 쉬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머리가 띵하고 그렇죠. 머리가 띵해요. 왜 띵해요? 열이 못 빠져나와서 그런 거예요. 축농증 걸렸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코나 뭐 다른 염증 물질들을 다 뽑아내면 돼요. 사실은 석션기로 다 뽑아내면 돼요. 뽑아내면 되는데 그 귀찮아서 안 하는 거죠.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 코 석션이 왜 중요하냐? 그게 여기에 이 부비동 여기에 맥힌 것까지는 괜찮아요.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이 속에까지 꽉 차면은 농이 여기 맥힌 거는 뭐 그것도 불편하긴 해요. 중농증 늘 생기고 균이 있고 막 그러니까 여기도 농이 많으면 그 안에서 균이 많이 살거든요. 이것도 물론 빼내야 되는데 더 위험한 게 뭐냐? 이 속에 맥히는 거예요. 이 속에 농이 가득 차요. 그러면 진짜 뭐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굉장히 다양한 질병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석성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넣어가지고 빼내야 돼요. 여기서 넣고 목을 딱 닫고 석성기 돌리면 빠져나와요. 처음에는 막 너무 딱딱하게 굳어갖고 잘 안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잘 빠져나옵니다. 이쪽에 있는 걸 다 빼내고 원용력으로 코 청소하고 그러면은 낫는 거거든요. 물론 약을 써도 되겠지만은. 그래서 코가 뇌에서 발생하는 열을 여러 가지 이제 동굴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두동, 여기에 전두동이라는 동굴이 있고, 그다음에 사골동, 사골동이 있고, 상악동이 있고, 이 안에 또 저평동이 이렇게 있어요. 저평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평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강. 여기에서 공기가 흐르면서 그 열을 빠지게 해줘요. 여기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막히지 않게. 두 번째로, 눈에는 눈물이 생기죠. 눈물뿐만 아니라 방실이라는 데서 방수라는 것도 생겨요. 이 눈물, 그러니까 이 눈물보다 그 방수가 더 중요해요. 아무튼 액체가 눈을 관리를 해요. 액체가. 그럼 이것이 어디로 새 나오냐면 이리 새 나와요. 코로 나와요. 코로. 코로 나오고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게 맥히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맥히면은 이제 물론 이제 눈물이 안 나오는 것도 문제. 눈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뭐가 작동하는 거냐면 안면신경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눈물이 안 나오면은 참 견딜 수가 없어요. 눈도 나빠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병의 그 영향으로 그렇게 되죠. 어쨌든 코로 눈 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맥히면은 눈 속에서 청소가 잘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눈에 병이 생길 것이다. 그럼 눈에 병이 생긴다고 하면은 좀 불편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눈은 뇌의 끝이에요. 뇌의 끝.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어요. 귀에서 이관이라고 유스타키오관이라고 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귀에도 물이 생기는 거 아시죠? 귀 속에도 엄청 그 신경작용이 활발해요. 귀 속에서도 물이 생겨요. 또는 불순물이 생겨요. 그것들이 코로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뇌에서 생기는 열, 그 다음에 눈에서 생기는 불순물, 그 다음에 귀에서 생기는 불순물이 어떻게 배출되느냐? 우리가 코로 호흡할 때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호흡만 잘해도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이 코나 머리가 아프다든가 눈병 뭐 이런 거 있을 때 기본적으로 혈액순환도 중요하고 신경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코로 잘 호흡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는 보면은 코로 호흡을 하더라도 되게 약하게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깊이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고. 그래서 들이쉬고 내쉴 때 코를 만져봐요. 네. 열감이 생기죠. 열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호흡하는 과정에서 뇌에서 발생하는 열, 눈에서 발생하는 노폐물, 귀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이 다 배출이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자, 눈을 한번 볼까요? 눈은 4개의 신경이 있어요. 코는 뭐 신경 하나밖에 없는데 눈은 4개의 신경이 있어요. 그 중에서 시신경은 보는 거예요. 보게 하는 신경이에요.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눈이 있으면은 우리가 보이는 거는 여기죠. 근데 실제로 보는 작용은 여기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 가지고 이게 휙 가서 여기가 뭘까요? 후두엽이에요. 후두엽. 뇌의 후두엽에서 8단계의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요. 8단계. 물론 일이 가기 전에 여기서 바로 척수로 촥 내려보내고 손으로도 팍 내려보내요. 왜냐하면 내가 딱 봤는데 그것이 긴급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가다가 돌뿌리를 봤어. 그러면 돌뿌리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팔을 휘저으면서 발을 돌려서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손과 발과 척수에도 보내는데, 그런데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보고 어떤 위험을 감지하는 그 기능이 아니잖아요.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알아채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알아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색깔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입체가 어떻게 생겼고 재질이 뭐고 이런 걸 알아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우리가 그냥 한번 쓱 보고도 지나가는 사람 한번 쓱 보고도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거기다가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급한지 금방 파악을 해요. 일순간에 한번 딱 보고도. 눈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할 수 있냐 하면은 눈에서 보고 봤다고 하는 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봤을 때 그것이 들어와서 후두엽, 뒷골, 뒷머리 안에 있는 대뇌피질에서 쫙 정보를 처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귀에도 보내고, 그러니까 청신경을 해석하는 영역에도 보내고, 온몸에 다 신호를 보내서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에 다 전파를 해요. 이 해석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본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봤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 물체가 우리 몸으로, 뇌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것을 뇌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뇌가 안 본 것도 해석을 해요. 그러면 본 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투죠. 누구는 봤다 그러고 누구는 안 봤다 그러고 누구는 들었다 그러고 누구는 안 들었다 그러고 왜? 뇌가 해석한 거니까.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비일비재. 그래서 기억을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수집에 미무를 하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하다. 이 시신경에 대한 회로만 가지고도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도 본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본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빛이 들어온 것이다. 이 빛이라는 게 뭐냐? 빛은 백색 광선이기 때문에 프리즘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냥 투명해요. 그런데 이것이 프리즘 통과하면은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러면은 만일에 태양빛은 색깔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본다는 것은 태양빛이 나무를 부딪혀가지고 나무에 부딪혀서 그것이 내 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나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녹색이잖아요. 태양빛은 투명하잖아요. 왜 녹색이 됐을까요? 빛이 거기서 반사돼서 튕겨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튕겨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빛이
그 나뭇잎의 전자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발현해내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나뭇잎에서 나한테 주는 정보예요. 빛이 반사된 게 아니에요. 빛이 반사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빛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기 정보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분석해갖고 거리도 알 수 있고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얼마나 오래된 건지도 알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 빛이라는 것이 정말로 신비해요. 자, 그렇다면은 뭐 그렇다 치고 우리 눈으로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요. 그럼 그 빛은 뭐냐 하면은 햇빛이 아니에요. 햇빛이 어떤 물체에 부딪혀 가지고 그 빛은 그 물체의 전자 속으로 들어가요. 그 물체로 들어가고 그 물체가 전자는 빛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오면은 전자가 궤도를 이탈하죠. 궤도를 이탈하죠. 그러면서 빛을 다시 뿜어내고 자기는 지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본 그 물질이 뱉어낸 빛을 보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여기에 여기에 망막이 있어요. 망막이 있고 망막 중앙에 포비아라고 해요. 중심 오목이라고 하는데 약 한 포비아가 0.5mm? 여기가 0.5mm 밖에 안 돼요. 빛이 여기에 모여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빛이. 그럼 이게 0.5mm, 그 다음에 이 가장 중심 0.4, 0.15mm 밖에 안 돼요. 0.15mm, 0.1mm, 0.2mm. 어마어마하게 좁은 공간이에요. 그것으로 집중돼야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끊임없이 초점을 맞춰요. 끊임없이 계속 들리면서. 그래서 초점이 맞았을 때 여기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이.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빛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는 그 뇌가 하는 역할이 그 기능이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의식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집중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기능을 해요. 눈을 작동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눈을 작동하는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른 기관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포비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큰일 나는 거죠. 많은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걸 둘러싸고 있는 막이 세 개층으로 되어 있어요. 맨 안에는 망막이죠, 망막. 망막에는 시신경 세포들이 있어요. 중간에 맥락막이라고 있어요, 맥락막. 그거는 이제 혈관이에요, 혈관. 아주 모세혈관. 그럼 거기서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빛은 굉장히 에너지가 강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 강해요. 온도로 따지면은 빛 하나가 한 10,000도 정도 돼요. 10,000도. 온도로 따지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들어오니까 이 안에서 이 망막이 많이 상해요. 세포들이. 시신경 세포들이 엄청 상해요. 그러면은 맥락막에서 그걸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맥락막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거든요. 혈관에서 그걸 처리를 못 해주면 이게 불순물이 쌓여요. 불순물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눈을 이렇게 뜨고 하는데 실 같은 게 막 날아다니고 눈에서 뭐 파리 같은 게 보이고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 현상만 벌어지느냐? 이 망막이 상해요. 망막이 이탈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럼 이거 수술해야 돼요. 수술하면은 여기 수술하잖아요. 수술하면 일주일 동안 엎드려 있어야 돼요. 꼼짝으로.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맥락막에서 혈관이 잘 소통되도록 하는 것이 눈 건강 관리의 최고 핵심이에요. 눈은 신경은 나중 문제고 우선 눈 내부에 이 망막 뒤에 있는 맥락막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왜? 늘상 빛이 들어와. 이 빛은 강력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세포들이 많이 불순물이 생겨요. 세포들이 찢어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눈을 보호한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실제가 바로 동자료예요. 동자료.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침을 놓기도 하고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 또는 양절류나 제포 같은 거 저주파 패드 붙여가지고 이게 잘 안 됐을 때 생기는 현상이 바로 백내장이에요. 그 백내장이 지나서 이 세포가 망가지는 것이 바로 녹내장이에요. 녹내장은 시신경이 망가지니까 병원에서 못 고치죠. 녹내장이 생기면 아주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결국은 신경을 살리고 신경을 어떻게 살려? 아, 입이 건질건질해 죽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려봐야 뭐 잘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어쨌든 신경 살릴 수가 있어요. 신경을 살리고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그러면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황반변성이나 황반이 찢어지는 문제 또는 녹내장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어쨌든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굉장히 공부할 게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온다. 그 빛을 뇌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빛의 정보를.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빛이 들어와요. 이 포비아 중심 오목에 있는 세포와 다른 망막에 있는 세포가 조금 성질이 달라요. 물론 섞여 있긴 한데 여기에 왕창 모여 있는 세포를 여기 있는 콘셀이라고 해요. 콘셀. 그 꽃갈, 꽃갈을 콘이라 그러죠. 꽃갈. 예. 그래서 빛을 콘셀이 감지했을 때 우리가 색깔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재질을 구분하고 모양도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600만 개 있어요. 양쪽 눈에, 한눈에 이 세포, 콘셀이 원추세포라 그래요. 원추세포 콘셀이 600만 개 정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거의 다 모여 있어요. 다른 망막에는 뭐가 있느냐? 다른 망막에는 라드셀, 막대세포가 있어요. 막대세포. 콘셀은 여기 모여있으니까 숫자가 600만 개인데 600만 개도 작은 건 아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왜? 시신경이 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머지 이쪽에는 막대세포가 1억 2천만 개나 있어요. 얘네들은 뭐 할까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하는데 1억 2천만 개 세포가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콘셀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거야.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뭘까요? 예. 빛을 받아들입니다. 빛을.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라드셀은 그냥 흑백, 음영 이런 것만 구분한다. 밤에 주로 작동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들어오는 빛이 이걸 통해서 콘셀을 통해서 우리를 감지하고 나머지는 막대세포가 빛을 받아들여요. 빛이 들어와서 안 나가잖아요. 이 빛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이 빛이 도대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뇌 속으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예, 이게 멜라토닌하고 세로토닌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고 손과치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잘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햇빛이라고 다 좋은 햇빛은 아니지만 그래요. 자, 그래서 눈이 하는 역할이 그런 게 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네. 아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신경이라면은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은 세 개의 신경이 작동을 해요. 세 개의 신경이 작동하는데 그 세 개의 신경 이름이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이에요. 동안신경은 뭐냐? 눈동자를 관리하는 신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동자. 초점 맞춘다 그랬죠. 초점. 수시로 그러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초점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것은 동안신경이 초점을 포비아에 정확하게 맞췄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생각할 때 눈을 딱 감으면은 그 초점 맞추는 그 신경핵이, 뇌 신경핵이 내부로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그게 명상이 되는 거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동안신경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신경 그렇다 치더라도 동안신경은 초점을 맞추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이제 이 위에 눈꺼풀 있잖아요. 눈꺼풀이 밑에는 별로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위에 거는 굉장히 많이 작동하죠. 왜? 눈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눈물을 이렇게 배분하기도 하고 보호하고 배분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눈꺼풀을 관리하는 게 동안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눈동자도 관리하고 눈꺼풀도 관리해요. 그래서 그럼 뭐라 그러죠? 안검하수라고 그러죠. 안검하수. 눈의 윗부분, 눈꺼풀을 위로 끌어당기는 이것이 고장 나갖고 이게 안 열려. 눈꺼풀이 닫혀. 눈꺼풀이 안 열려. 또는 눈꺼풀이 열린 상태에서 안 닫혀. 그럼 뭐가 고장 난 거예요? 동안신경이 고장 난 거예요. 동안신경. 근데 동안신경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동안신경이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좀 고쳐볼 만한데, 이 동안신경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하면은, 뇌줄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뇌줄기로. 네. 동안신경이 뇌줄기로, 오클로모터 너브,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고쳐요? 이게 고쳐져야 안검하수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부터 침수를 할 때는 이 뇌줄기의 동안신경 핵을 자극하는 스위치들이 있어요. 몸 바깥으로. 몸의 손끝, 발끝, 코끝, 뭐 아무튼 이 끝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건 전부 스위치 역할을 해요. 신경이 말단이거든요. 그런 혈자리 주로 이제 정혈이라고 하죠. 정혈을 통해서 치료를 했어요. 눈이니까 주로 이제 손에 있는 정혈들을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굉장히 약하겠죠. 그런데 더 잘 치료하는 방법은 이 부분, 뇌줄기에다가 직접, 그죠? 뇌줄기에다가 직접 어떤 에너지를 넣으면은 동안신경 치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활자신경하고 외전신경 그냥 간단해요. 활자신경은 아래 위로, 활자는 도르래거든요. 도르래 신경은 눈동자를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 외전신경은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 전부 다 이쪽 뇌줄기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광통신선을 뿌리고 실제로 이 안에서 모든 감각과 운동, 그러니까 정보를 해석하고 그 정보를 결정하고 의사 결정하고 전달하고 하는 역할은 이 속에서 다 하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뭐 간단하죠. 듣는다는 거는 귀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고막이 있어요. 고막이 있는데 이 안에 고막에 모르뼈라는 게 있어요. 이소골이 왜 참 신비해요. 이 이소골이 처음 태생할 때에 얼굴 생길 때 같이 생겨요. 얼굴이 형성될 때 이소골도 같이 형성이 돼요. 나중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 아주 태아 초기에 형성이 돼요. 그래갖고 내가 말을 하면은 목청이 떨려서 이게 소리가 파동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게 고막에 가서 부딪히잖아요. 그 부딪히는 압력이 이
망치뼈처럼 이렇게 툭툭 이렇게 떨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가가지고 달팽이관 이 안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요. 신경 아주 미세한 아까 후신경에서 봤듯이 똑같이 미세한 신경들이 잔디처럼 쫙 깔려 있는 거기로 이제 전달이 돼요. 그럼 거기서 전기적인 신호가 뇌로 가가지고 뇌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도 아까 봤죠? 이관, 유스타키오관이라고 귀에서 이렇게 코로 연결돼 가지고 이 중이 안쪽, 내이, 중이 말하자면 고막 안쪽에서 여기서 물 같은 것도 생기고 불순물이 많이 생겨 이게 일이 나온다. 그래서 코로 배출되는 거예요. 코로 배출되는데 어떨 때 배출되느냐? 호흡할 때 배출된다. 호흡할 때 이 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호흡을 안 하거나 호흡이 너무 약하면은 쌓이겠죠. 이 안에 뭐가 쌓이겠죠. 그래서 호흡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게 바로 여기 이제 뇌줄기에서 신경이 하나 나오죠.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갈라져요. 갈라지죠. 갈라져 가지고 하나는 세반고리관으로 가고 하나는 달팽이관으로 가요. 달팽이관은 소리를 인식하는 신경이고 세반고리관은 뭐예요? 예, 이 안에 돌멩이가 하나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이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균형. 이게 잘못되면 어지러워서 못 살아요. 엄청 어지러워요. 막 빙글빙글 돌아요. 원장이에요. 그런데 이 신경이 같이 나와요. 같이. 물론 이 안쪽에서 정보 처리는 따로 하는데 그래서 이 신경 이름이 전정와우 신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균형,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을 전정기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해석해주는 소리 신호를 받는 것을 와우 기관이라고 해요. 와우. 전정 와우 신경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줄기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들의 귀가 어느 정도 소리가 작동하는지 한번 보기로 해요. 소리를 좀 크게 하고 들어볼게요. 자, 소리 들리십니까? 네. 네. 자, 8000Hz. 귀는 우리 사람의 귀는 20Hz에서 2만 Hz. 다시 말해서 1초에 20번 떨리는 거에서 1초에 2만 번 떨리는 것까지만 들려요. 그 이상이거나 그 이하는 못 듣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주파나 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라든가 뭐 별의별 다른 다양한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20Hz에서 2만 Hz까지는 잘 들으니까 8000Hz는 잘 듣겠죠. 제가 이걸 누르면은 소리가 몇 번 나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몇 번 났습니까? 5번. 예, 맞아요. 자, 이번에 만 내렸죠? 몇 번 났습니까? 네. 4번. 자, 12,000. 몇 번 났습니까? 네. 5번 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2,000Hz를 못 듣는 거예요. 그 11,000Hz 볼까요? 몇 번? 네 번. 4번. 맞아요. 그럼 12,000에 다시. 네. 예. 3번 났습니다. 그럼 11,500Hz 한번 들어봐요. 몇 번? 네. 4번인가요? 5번이었답니다. 그럼 조금 더 내려서 11,250. 네. 4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네.
우리가 11,250 정도 들어요. 그러면 보통 55% 정도. 우리 청신경이 55% 정도 지금 작동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뇌신경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상인 거 맞아요.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굉장히 우리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게 참 중요해요. 보호한다는 거 어떤 개념이냐면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소음에 시달리면 망가져요.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딘가 가서 좀 쉬어야 돼요. 현대인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아무 소리 없고 아무 빛이 없는 데 가서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루 정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아주 환장하겠어요. 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 한번 하고 넘어가요. 서린신경이 있어요. 9번. 서린신경은 음식을 삼키는 것, 그 다음에 혀끝 3분의 1 부분에 대해서 맛을 느끼는 것, 그 기능을 하는 게 설인신경이에요. 마찬가지로 뇌줄기에서 핵이 있고 뇌줄기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린신경은 사실은 이제 소화기 나중에 보면은 미주신경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부에서 소화의 액을 못 만드는 상황이 되면 작동 안 해요. 못 넘깁니다. 내가 넘기고 싶은데 안 넘어가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넘기려고 그러는데 안 넘어. 우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암 말기가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 나 안 먹으면 죽어. 그런데 못 넘겨요. 이거 안 먹으면 죽어. 그런데 못 넘깁니다. 처음에는 막 억지로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신경이 작동 안 되면은 그런 거예요. 서린신경이 그런 작동.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서린신경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미주신경을 통해서 오장육부를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하신경은 혀를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고 뇌줄기 연결되어 있고 혀. 예. 제가 9시 19분인데 마무리를 할 텐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보기 싫죠. 복잡하니까. 근데 엄청 중요한 그림입니다. 엄청 중요하고 이런 자료 구하기 쉽지가 않아요. 박문호 선생님 책에서 갖고 온 건데 뇌 12신경이 연결된 핵을 이렇게 자세히 그리는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무슨 어떤 부분이냐? 척추 끝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뇌줄기라고 그랬죠. 뇌줄기. 그래서 여기를 연수라고 하고 여기를 뇌교 다리, 여기를 중뇌라고 해요. 그 위에 사이뇌 간뇌가 있고 옆에 변연계가 있고 대뇌피질이 덮고 있는 게 우리 뇌의 대략적인 구조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것만 살아있어도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한다. 이것만 있어도. 그래서 생명의 기본적인 현상들은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그런데 중요한 특징은 뭐냐? 첫 번째, 무의식적 정보 처리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내가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개선하거나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요? 코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얼굴로,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은 미주신경으로, 그 다음 부신경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12신경은 온몸에서 척수로 연결되는 그 신경과 별도로 특별한 신경이라고 해요. 특별한 신경.
일반 신경과 특수신경을 나눴을 때 여기를 특수신경이라고 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코에 병이 오거나 눈에 병이 오거나 입이나 귀에서 병이 왔을 때에 거기를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은 더 근본은 여기다. 이해가 되시죠? 이 핵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이 3차 신경을 보세요. 3차 신경. 3차 신경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거 다 연결되어 있어요. 거의 다. 예. 3차 신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얼굴에.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파킨슨 팬데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은 들어봤는데 파킨슨 팬데믹이라니. 예, 파킨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파킨슨 치매 뭐 이런 거의 비슷해요. 이게 무슨 문제냐? 도파민 부족이에요. 도파민 이게 이제 이 부분 이게 이제 반쪽 잘라져 있어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를 흑질이라고 해요. 약간 검은 색깔이 나서 흑질인데 여기서 도파민을 못 만들어내요. 처음엔 도파민을 적게 만들어져요. 적게 만들어지다 나중에는 갈수록 적어지면서 온몸이 떨리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고 나중에 장부도 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러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가 저보고 이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파킨슨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선 첫째로 왜 그런 병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가? 도파민이 뭐예요? 행복하지 못해서 행복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했을 때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억압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고 행복 안 하고는 뭐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억압은 또 다른 문제예요. 자, 우선 이 전체가 다 튼튼해져야 된다는 것은 깊이 아시겠죠? 그죠? 이 모든 핵이 모든 신경핵이 다 건강해야만 눈, 코, 입, 얼굴, 목, 귀 다 좋아진다. 이게 전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 이제 이해가 되시는데, 그럼 이 전체가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점점이에요. 점점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시상까지 이게 뭐냐면 이 속에 아까 그 구조체 그 속에 망상체라는 게 가득 들어있어요. 망상체, 그러니까 니트, reticular formation이라고 해요. reticular. 그러니까 어떤 망처럼 생겼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구조적으로는 세포 핵들이 그냥 아주 무질서하게 확 흩뿌려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부터 시상까지 있어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기서 올라가 가지고 시상을 통해서 대뇌로 신호를 다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뭐 한번 보세요. 여기 뭐니까 이건 뭐예요? 도파민,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피린, 이거는 에피네피린. 제일 중요한 호르몬 여기서 다 만들어져요. 만들어진다기보다 회로예요. 다시 말하면은 망상체가 고장나는 거예요. 왜 고장나느냐? 신호가 오면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고장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뭐예요? 하지마. 안 돼. 위험해. 어렸을 때는 그렇다고 쳐요. 우리가 교육받으면서 학교에서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엉뚱한 짓 하지 마. 상상하지 마. 그래서 우리 세대 다 그렇잖아요. 군대 갔다 올 때쯤 되는 완전 뭐 로봇처럼 철저복종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사회를 살아가요. 그러니 그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다 걸렸어, 여기서 다 걸렸어요. 그게 억압이에요. 그게. 여기서 다 걸러지니까 뭐예요? 도파민, 세로토닌,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다 부족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우주를 공부하고 세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안 돼,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뭘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그러면 죽는다.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아마도 네 마음대로 해봐.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팍팍 밀어줄게. 그렇게 만드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야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거. 나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 얼마나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지 몰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이게 풀립니다. 그래야 이게 풀리고 사람 행복해지고 도파민 잘 생기고 그래서 치매 안 걸리고 파킨슨 안 걸리고 알츠하이머 안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파킨슨을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킨슨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고집이 한번 생각을 확 꽂으면 절대 왜? 이게 고장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병적으로는 여기 말하는 흑질이 고장났다고 하지만 이게 고장이 아닌 거예요. 이건 피해자예요. 이건 피해자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고장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장났으니까 신경줄기세포를 자극해서 그게 많이 생성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약도 써야 되지요. 또 이제 도파민의 전구전 레보도파라는 약도 반드시 먹어야 되고 하지만은 거기다가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네 꿈을 이루봐. 내가 팍팍 밀어줄게. 뭐가 되든 간에 돈이 되든 사람이 되든 내가 그냥 팍팍 밀어줄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자기 꿈을 이루 가야만 나을 수 있다. 근데 이게 파킨슨만의 문제냐? 구조를 보니까 말이죠. 얼굴 전체 문제예요. 뇌신경, 그러니까 특수신경 모든 것이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의식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그 신경 다발들이에요. 의식을 만드는데 의식이란 게 이 신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이 뇌12신경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외우기가 맨날 헷갈려요. 저도 맨날 헷갈려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뇌12신경 외우는 법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뇌12신경, 후신경, 코에서 나온 거예요. 코에는 후신경 하나 있어요. 쉽죠? 1번. 이렇게 나와요. 눈에는 4개의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번호 생각하지 말고 보는 거 시신경, 눈동자 관리하는 동안신경, 아래 위로 좌우로 그래서 활자신경, 외전신경 이거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근데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다. 그 다음에 얼굴은 3차신경과 안면신경이다. 우리 다 알아요. 귀는 전정와우신경 한꺼 붙어서 나온다. 입속에 서린신경, 설하신경이 있다. 그 외에 미주신경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뇌에서 내려가고 오장육부를 다 관리하는 것이 미주신경이다. 그 다음에 부신경이라고 액세서리 너브라고 있어요. 그거는 뒤로 넘어가 가지고 승모근, 반극근, 판상근 우리 목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승모근, 상부승모근, 그 다음에 경반극근, 반극근 제일 굵죠. 그 다음 옆으로 가서 옆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판상근 그걸 관리하는 게 부신경이에요. 물론 경추신경도 관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신경이 뇌에서 직접 관리를 해요. 그만큼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거꾸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근육이 왜 굳어버릴까요? 부신경 때문에 부신경이 억압을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뒷목하고 어깨가 굳어요. 뒷목가 어깨가 굳는다고 맨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그죠? 50견인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더 근본적인 건 뭐냐? 스트레스다.
자기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 여기까지. 그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뇌 12신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새기시고 다음 시간에 골격과 근육과 신경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혈자리 왜 이 혈자리 쓰면 어떤 효과가 나는가를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좀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네. 목사님 이상한 일이 네. 생겼어요. 아, 왜요? 그 어제 공주 갔다 와서 차에 기름이 안 줄어요. 아니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일이에요. 차에서 기름 이게 안 내려가요. 계속 꽉 차가지고 오늘 하루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